Okay, so yeah, so over the last week, since we've learned the support vector machine, and Mr. Park Bo-young will have worked on those, including the PBL report and the main reference for his project. So yeah, we will hear what he have done over the 1 week. Okay. 먼저 지난주 수업 이후에 SVM을 제가 사용하는 툴로 이용해가지고 프로그램 한번 돌려봤고요. 여기에서 제가 아마 했던 게 그 브레스트 캔서에 대한 라벨링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SVM 코드를 제가 사용을 했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커널들,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리니어, 쿼드래틱, 그리고 3차 함수를 이용한 커널을 이용해서 진행을 했고요. 여기에서 진행을 할 때 이제 리버나우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이용을 해서 트레이닝과 테스트를 나눠서 진행을 했었고, 전체적으로 뭐 센시티비티, 스페시피시티, 어큐러시를 측정하는 거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해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리니어 커널을 사용했을 때가 가장 정확도가 높았다, 뭐 이런. 그러니까 아까 설명해서 그렇지만 보통 리니어 커널 네. 사용해서 웬만큼 다 할 수 있으니까 네. 굉장히 쉽게 할 수도 있다. 네. 이론적으로는 물론 여러 가지 다 생각할 수 있고 네. 들어갈 수 있지만 생각보다 훨씬 쉽게 처리할 수 있다. 네. 그래요. 다른 커널들을 사용하면 정확도가 떨어지는 걸로 봐서 리니어가 좀 더 적절한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좀 크게 마이크 좀.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코드들을 첨부해 놓긴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초점을 맞춰 보아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피처들과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레이블들을 이용을 해서 커널 리니어 펑션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만든 스트럭처 모델을 이용해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MP4로 뭘 해본 건지 한번 네. 네, 이거는 그냥 코드 돌렸던 그래, 한번 봅시다. 거고요. 네. 다른 학생들도 참고할 수 있으니까. 매틀랩에서 코드를 그냥 쫙 제가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 트레이닝 개수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걸 리버나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하면서 이제 뭐 50개, 100개, 150개 뭐 이렇게 쭉 진행을 하고 있다, 크로스 밸리데이션 진행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게 쭉 진행이 되다가 쭉 가다가 이제 트레이닝이 마무리되고 테스트 셋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 이제 결과까지 쫙 나타나는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래요. 나온 결과물의 모양은 어떤 거예요? 제가 워낙 하이 디멘션에 익숙해져가지고 플롯을 잘 안 그리는 습관이 생겨버렸는데 플롯은 안 그렸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데이터망에 나왔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서 아웃풋 데이터가 뭐예요? 컨퓨전 아웃풋 데이터요. 아웃풋이 뭐야? 아웃풋은 이제 클래스 저기 클래시피케이션 된 레이블이요. 레이블이. 네, 레이블이랑 실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레이블을 비교해가지고 그 모양을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아웃풋 하나만 보여줄 수 있어요? 제가 여기 동영상이라서 제가 동영상은 안 보이고. 네. 그리고 따로 업로드한 것도 없고. 네. 오케이. 그래, 알았어. 해서 넘어갑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프로젝트 관련 레퍼런스인데요. 다이나믹 커넥티비티를 처음 시작할 때 잡았던 레퍼런스입니다. Tracking whole brain connectivity dynamics in the resting state. 네.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고자 했던 거는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 fMRI 데이터에서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만들고 그거를 다이나믹 커넥티비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보겠다라는 목적이었고요. 이건 좀 방법론이 강한 논문이라서 전반적으로 일단 이 그래프 노드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인디펜던트 컴포넌트 어널리시스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노드를 정의를 했고 그 노드마다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은 저희가 늘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스태틱 분석과 다이나믹 분석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다이나믹 분석에 초점을 맞춰보겠다라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각각의 뭐 윈도우 개수에 따라서 다이나믹 매트릭스가 엄청 많이 나올 텐데 몇백 개 이상이 나올 텐데 그 매트릭스를 여기서는 이제 K-민즈 클러스터링을 이용해가지고 네, 딱 7개의 스테이트로 정의를 했습니다. 각각의 스테이트가 어떠한 특정 뇌의 코그니티브 스테이트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얼마나 자주 나타났는지 또는
이 이후에 이제 이 논문에서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이 이후에 이제 저희가 붙일 수 있는 것들은 이 매트릭스에서의 어떤 특정 뭐 파라미터들을 뽑아가지고 어떤 실제 질병들과 연관을 지어보면서 이 코그니티브 스테이트는 어떤 특정 질병과 연관이 있더라 이런 거를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K-민스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어떤 걸 썼는지 간단히 안으로 설명해 보세요. 어떤 걸 썼는지요? K-민스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K-민스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데이터 포인트가 쭉 2D 평면에 쫙 뿌려져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거기에서 어떤 임의로 랜덤으로 이니셜라이저를 만들어 놓고요. 그 그룹에서의 민값, 다른 그룹에서의 민값 이것들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구분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계속 이터레이션을 돌리면서 최적화 방법을 찾는 방법입니다. 거기서 K를 어떻게 잡았어요? 여기서 잡은 K는 이 사람들은 되게 간단하게 여러 가지 K를 다 해보면서 실제 코그니티브 스테이트랑 가장 비슷한 K를 찾긴 했는데 네. 저는 사실 그 방법을 좋아하지는 않고요. 제가 사용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 실루엣 코에피션트라든가 다이스 코에피션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다이스를 예로 들어 설명을 드리면은 전체 그룹이 있을 때 반으로 이렇게 스플릿 셀프를 나눠가지고 첫 번째 그룹에서 K를 똑같이 두 개로 나눠보고 두 번째 그룹에서 두 개로 나눠보고 이 두 개 그룹이 K를 두 개로 나눴을 때 얼마나 일치하는가 그 일치 정도로 계속 비교해보는 겁니다. K를 바꿔가면서. 그래가지고 그 값이 가장 높을 때, 오버랩 값이 가장 높을 때 그걸 최적의 K 값으로 설정을 하는 그런 방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대표 레퍼런스고 PBL 보고서는 원래 과제란에 올렸어야 되는 건데 그게 용량이 꽤 컸나 보지? 네, 이게 계속 누적시키다 보니까 각 거를 집이 그걸 다 풀어서 또 합쳐야 돼요? 아니요, 여기서 각각이 그냥 몇 개씩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압축 분할인데 압축 네, 분할. 그래서 이거 다 일단 한 폴더에 모아두시고 거기서 모아두고. 하나만 푸시면은 그냥 쫙 데이터가 풀립니다. 네, 그래, 한 디렉터리에서. 네, 할까요? 그 지금은 그 중에서 지금 보여줘야 될 게 어떤 건가? 이게 한꺼번에 다 들어있어가지고요. 하려면 금방 받아지긴 할 텐데. 그래, 한번 봅시다. 네. 전체 PBL 보고서에서 한 디렉터리에 갖다 놓고 네, 좀 더 기다려야 될 걸. 되고 있는 중이네요. 용량이 되게 얼만큼 됐어요? 그게 동영상 때문에 한 150메가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서류 문서도 네, 다 됐네요. 좀 기다려야 돼. 다른 게 다 다운 받아야지. 네, 한꺼번에. 다 됐습니다. 아니야. 이게 이게 압축 분할이 네. 왔다. 오케이. 그래요. 갖다 놓고 안 되면 그냥 들어가서. 네. 같은 볼륨.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줘야 되는 거 같아. 같은 볼륨 원본 밑에서. 또 동영상이 지금은 안 열리더라도 그래요. 일단 서류라도 네. 한 디렉터리에 갖다 놓고 하나만 풀면 같이 풀린다고요? 네,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같은 디렉터리에 풀지 않고 원래는 같은 디렉토리에서 푸는 그러니까 게 압축 되는데, 놔두고 다른 디렉터리를 만들어주고 풀면 그게 풀리면서 그쪽에 가면서 풀리는 게 맞나 보다. 네, 네. 그래요. 대충 봅시다. 네. 그래요. 그래서 3월 거, 4월 거 다 한꺼번에 다 포함시켰죠. 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쭉 앞에 내용은 그냥 느낀 점 이런 매주 것들이고 참여한 거 좀 봅시다. 그게 아직은 네. 다 제대로 안 했지? 한번 봅시다. 5월 25일 기준이라고 제가 써놓긴 했는데요. 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 8주차, 10주차. 오케이. 네, 꾸준히 했고 그 다음에 유의미한 거에서는 어떤 게 있었어? 네. 초반에 갔을 때는 이제 뭐 교수님께서 올려주셨던 뭐 세이지 관련 프로그램을 같이 뭐 토론해보는 내용 그런 것들이었고요. 중반부에서는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 자료들 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실제로 구현을 했던 내용들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가능하면 거기다 조금 더 한 줄만 쓰는 게 아니라 하나 얘가 딱 들어가게끔 해요. 아, 이쪽에요? 거기 이거 아니 더 아래 내려가서 요쪽. 여기 요 부분. 아, 여기 네네. 하나쯤이 딱 나이스한 게 딱 들어가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는 주어는 너무 많아질 테니까 네. 하나 정도는 딱 시그니피컨트하게. 네. 이렇게 그래. 누가 뭘 했고 내가 뭘 했고. 그다음에는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프로포저를 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다라는 걸 설명해 놓았던 지난번에 발표 한번 했었던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쭉 넘어가다가 실제로 제가 구현한 부분을 제가 추가시킨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지난번에는 공부를 해보겠다라고만 진행했었던 부분인데, 여기서 교수님께서 주셨던 책 참고하면서 이제 노름에 대한 내용을 얼추 조금 간단하게 적어놨고. 노름이 굉장히 그 P 노름으로 P가 네. 뭐 1부터 인피니티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잡을 수 있는 것도 알죠. 네, 네. 그리고 인너 프로덕트 할 때도 인너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내적을 언제든 정의할 수 있죠. 네. 인너 프로덕트가 있으면 내적을 정의할 수 있지. 네. 노름을 정의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행렬 H 번호 갖고 얼만큼인지 다양하게 할 수 있죠. 그 통계에서 쓴 노름도 바로 그거예요. 네. 그 노름을 이렇게 인너 프로덕트 이런 인너 프로덕트를 사용해서 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 데이터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가 고를 대상은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사람들이 요게 잘 맞는다 해서 그걸 개발해서 주로 그걸로 연구하고 있는 네. 거니까 그 중에서 골라서 쓰면 되는 거죠. 네. 노름이라는 내용이 있었고, 이제 이거를 실제 이제 partial correlation을 진행을 하면서 error regularization 이거를 진행을 하는 방법에 대한 이론을 쭉 써놨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구현을 해봤을 때 이것도 약간 이론 부분이고요. 지난번에 발표를 했었던 내용이고, 프리프로세싱 MRI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보다 의료에서 데이터가 많은 게 두 가지야. 첫째, 간염. 다른 나라에 간염이 별로 없어요. 네. 우리나라에 간염 환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 많아. 그래서 간염에 걸린 사람 네. 숫자가 고균자도 많고 술을 이렇게 돌려먹기 때문에 그래서 간염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외에 다른 것 중에 의료 데이터가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앞서는 게 우리가 MRI, CT가 이게 그 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서 툭하면 찍어 사람이. 네. 딴 나라는 저거 못 찍어. 미국에서도 돈이 없어서 네. MRI 못 찍어요. 그러니까 웬만큼 부자 아니면 네. 진짜 죽을 병이 걸리지 않으면 테스트 혹시 해서 찍는 경우가 없어.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사람이 막 찍어놨기 때문에 네. 그게 굉장히 많아. 저기는 확실한 사람만 찍었기 때문에 네. 그걸로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 바이어스가 너무 큰데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연구를 그 CT 그 데이터, 이미지, 의료 데이터들, 의료 이미지 갖고 하는 연구는 우리가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연구가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매달려서 하는 거예요. 네. 한번 봅시다. 네,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저희도 뭐 간이랑 폐도 같이 하고 있는 연구실이기도 하고요. 네, 뇌는 저는 뇌만 하긴 하는데. 네. 그래서 실제로 이번 실험에 사용했던 데이터는 정상인 데이터고요. 이번 여기 N센터에서 실제로 촬영한 사람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뇌에 대한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런지 알아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기도 하고. 그것도 많고 네. 그거보다는 호기심이고 실제적으로 지금 인간의 수명이 계속 길어지고 있잖아요. 네. 길어지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치매야. 치매. 치매가 굉장히 옛날에는 치매에 네. 걸린 사람 숫자가 전체에 비해서 적었어요. 일찍 죽으니까. 네. 근데 지금 대부분 다 건강 상태가 좋고 영양 상태가 좋으니까 오래 살아. 네. 그러니까 오래 사는데 아무 신체 연령은 오래 사는데 신체 컨디션은 그걸 못 따라가니까 네. 치매에 걸린 사람이 많아진 거야. 그러니까 치매가 굉장한 이슈가 되고 네. 앞으로 더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치매를 보장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치매 연구를 하려면 당연히 뇌 연구가 없으면 치매 연구를 네. 못하지. 그러니까 뇌 연구에 지금 온 나라가 다 관심을 쏟는 게 네. 모든 나라가 지금 앞으로 급격히 돈이 들어갈 때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걸 막기만 하면 연구비가 웬만큼 들어가더라도 네. 그게 다 의료보험에서 줄일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뇌에 대한 연구들을 모든 나라가 굉장히 열심히 많이 하고 네. 있어요.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 치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사회적으로 벌써 이슈가 많이 되었고 국가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는 이미 연구 쪽으로는 다 해놨다라는 말이 될 수 있거든요. 저희 실제로 이제 저희 분야에서 치매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는 어큐러시가 거의 99, 100 이상은 나와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프리딕션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 거고 치매가 또 이게 뇌 쪽으로 굉장히 잘 보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충분히 이제는 90% 밑으로 정확도가 나오면은 이거는 진짜 완전히 안 좋은 알고리즘이다라고까지 될 정도로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치매는 당연히 디폴트로 가고 거기에 대해서 뇌로 잘 보이지 않는 정신질환들 이쪽으로 초점을 많이 맞추고 연구 쪽에서는 정신질환 어떤 뭐 ADHD나 자폐 뭐 이런 쪽으로 네 이게 구조적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데 기능적으로만 봐야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초점을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이런 구조 영상과 기능 영상을 하나 얻었고요. 어떤 특정 자극을 보여줬습니다. 영화를 보여주면서 영화 순서를 막 섞어놨는데 뭔가를 깨달았을 때 버튼을 딱 누르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은 보고자 했던 거는 이 사람이 무언가를 깨달은 순간에 어떻게 뇌가 바뀔까 이런 것들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뭐 순서가 섞인 영상을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진행했고요. 전처리 과정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뭐 머리뼈도 제거를 하고 뭐 영상 정합도 하고 세그멘테이션도 하고 이런 것들을 쭉 진행했습니다.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도 똑같이 진행을 했고요. 여러 가지 이런 뇌 지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는 간단하게 뇌 노드, 그래프 노드를 정의를 한 거고요. 네. 그 그래프 노드로부터 이러한 시계열 정보를 추출을 해서 그 커넥티비티 매트릭스를 이제 만들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스태틱이 아니라 다이나믹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윈도잉을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윈도우를 쓸 것인가에 대해서 렉탱귤러 윈도우를 그냥 쓰는 경우도 있고 그냥 가우시안 윈도우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두 개를 컨볼루션해서 좀 더 스무스한 모양의 윈도우를 만들어 보았다라는 거 내용이었고 여기에서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이 실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이고. 그 지난번에 이 코스트 펑션을 옵티마이즈 하는 게 미니마이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S라는 것과 세타라는 것에 이제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인버스 해가지고 거기에 람다라는 레귤러라이제이션 파라미터를 곱해놓고 거기에서 가장 스파스해지는 정도의 람다 최저값을 딱 찾는 것을 이제 트레이닝과 테스트로 나눠가지고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진행을 하고요. 딱 세팅된 람다 값을 이용을 해서 실제 모든 데이터에다가 같은 값으로 레귤러라이제이션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쭉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현해봤더니 이 매트릭스가 이렇게 나타났더라, 스파스하게 됐더라 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로부터 이제 결국 보고 싶은 거는 태스크를 줬을 때랑 안 줬을 때랑 어떻게 차이 날 것이냐 라는 걸 정량적으로 추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두 가지 지금은 네트워크 파라미터들을 제가 추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프가 그 그래프의 노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값으로 비트윈 센트리티, 디그리 센트리티는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진행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저도 아까 대표 레퍼런스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브레인 스테이트를 정의를 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행동학적인 측면으로 바라보고 클러스터링을 진행을 했거든요. 단순히 뭐 어떤 부분, 어떤 시점에서 많이 반응한 부분과 적게 반응한 부분을 그냥 가운데로 나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의 각 스테이트마다 네트워크 파라미터들을 비교를 해봤고요. 여기서는 이게 잘 차이가 안 보이는데 제가 이걸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긴 했는데 지금 동영상이 압축이 안 풀려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은 왔다 갔다 해서 보시면은 좀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쭉 스캐터하게 히트맵으로 뿌려놓은 영상이고요. 이걸로도 사실 눈으로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래가지고 이거를 얼마나 다른지를 보기 위해서 T테스트를 해봤고요. 투샘플 T테스트를 했었고 거기서 이제 멀티플 컴패리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스트릭트한 홈 본페어러니 방법을 이용해서 콜렉션을 진행을 했고요.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제가 표시해 놨던 부분들에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더라라는 결과를 얻었고요. 거기에서 이것들이 이제 해석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여러 가지 뭐 인지 능력이라든가 시각 자극 이런 쪽에서 태스크를 줬을 때와 주지 않았을 때 차이가 나더라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면은 이런 태스크를 줬을 때는 이런 쪽에서 뇌의 변화가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다는 그런 프로젝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프로젝트. 네. 기존의 그런 그 뇌의 변화에 어떤 자극에 대해서 어떤 변화 있는 것들이 잘 알려진 거 중요한 게 어떤 것들이 있어요? 어떤 연구들 같아요? 그게 사실 어떤 자극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어디가 달라지는 것에 대한 굉장히 활성화 정도가 많이 다른데요. 특히 뭐 가장 흔한 태스크로는 이제 메모리 태스크가 있어요. 어떤 기억력 관련된 태스크를 주고 어떤 부분이 활성화가 덜 되면 이 사람은 기억력이 정상인보다 많이 떨어지더라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모션 관련된 태스크, 뭐 인지 관련 태스크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런 인지 관련 태스크, 코그니션 관련 태스크는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게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인지 태스크가 아직 확립이 안 된 상태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마다 태스크를 조금 바꿀 때마다 아마 뇌 활성화되는 부분이 막 계속 달라지고 이러니까 정확하게 확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파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고요. 인지과학 하는 사람들하고 이쪽 지금 뇌과학 하는 사람하고의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문제들이 어떤 거예요?
지금 인지과학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뇌과학으로 이제 넘어오는 추세고요. 그래서 이제 딱히 뭔가 구분한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같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심리학과에서 많이 넘어오시거든요, 저희. 네. 그래서 뭐 프로젝트 관련돼서는 이렇게까지 진행을 했고요. 뒤에는 그냥 여러 가지 참여했던 뭐 PBL 리포트, Q&A 관련 내용인데 앞에 부분은 이전에 많이 했던 내용들이고 최근에 했던 것들을 이번 달에 초점을 맞춘 거는 약간 아무래도 수업 들은 내용들이 저랑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구현을 해보거나 뭐 요약을 하거나 이런 것들 내용이 주가 되었었고요. 예, 계속 그런 내용들이 쭉 이루어져 있습니다. 뒤에까지. 총 몇 페이지예요? 총 175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소감 같은 것도 있고요. 네, 소감 나중에 한 번 더 다듬도록 하고. 네. Any question on comment on his work, his project? He's working on the brain images and the analyze the effect of the action on the brain. So you may continue. 수고했어요. 네. So Nakaba will continue. Thank you. Okay, yeah, you can continue. In the last week, So yeah, you summarized. summarized last lecture notes, and What was it? we learned vector support machine. First, we studied linear classifier and maximal margin classifier, and then we considered the non-separable cases and also non-linear support vector machines. Also, I studied clustering code in R programming. Here is some Open new window, new tab. New tab. this one. Okay. Here is clustering codes. First code is here is a data, given data set, and first approach is Cummins clustering. This algorithm is this, and result is like this, and picture is like this. As second approach. What was the difference to give the colors? What was the way of? Here is plot. What was the how you classify those colors? Colors. How? What? Yeah. So from here we did this. This. Spline columns, centers, labels 1 to 4. So explain what this code says. First, we choose random sets, random here. This data is. So this is not yours. So you you can explain with your code, not here. You can talk later. You get going. You can explain later with your code. My code. Next. I trying to. No. First, get going at the end. Yeah. Okay. So continue to explain. So, Next approach is class plot. Okay. So you actually learned it to classify those. Here is some
Arcot's classifiers. Next is hierarchical clustering. This approaches this, and the result is this, like this. And density based clustering with this is also works like this, and Knox cluster has a spectral clustering is. I think your work is related with this spectral clustering. Yes, spectral cluster. It works like this. Yes. And like just starting this. That's what you did. Here no. Here is one question. He wants to learn, wants to use Sage with using clustering algorithm. His main approach is two-dimensional approach. Name is Dirichlet process. It works like this. These 3 steps. Then he wants to know his code is here. He wants to draw the result of this clustering fixture, but I don't know how to draw this picture. I just know like this. This is this given. Now he should study this function point. Explain your code. Just this code. Point that. Explain the code. Explain the code that you wrote. The code is from You his. copied it. So I mean your code. Explain what it says. Explain this code from the beginning. This is some Explain data set. how it goes. Yes. This data set. He This is Dirichlet process. Dirichlet process, and the end of the process is clustered in 4 clusters. When I give you a chance, try to explain in detail what the code says and what the output says, and any explanations. Not only the output. You should have explanation. What you're going to do, and how it works, and the output, what the output means in your word. You have to write it down and explain to others. What was the question, and what was your method, and what was the output, and what is the output says to us. Okay? So you should write it down in your word and then explain. Later. Okay, get going. Others. Like just this. Okay. What about okay, that's it. Now you are writing your PBL report.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고 그러고서는 자 프로젝트 마무리 시작합시다. 수고들 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 Yeah, we have only 2 more weeks to go. 그래. 수고들 했어요. 네.